그러면은 왜 면역세포가 비정상으로 되느냐? 비정상이 되는 원인이 뭘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찾아보세요.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또 현대의학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는 또 탁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역세포를 깨우는 사이토카인, 아까 그랬죠? 잠자는 면역세포를 확 깨워서 면역이 막 활성화되는 사이토카인이 모자란다든가, 그 분비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개체수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조혈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면역세포 중에서 T세포라는 것은 흉선이라는 데서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역할을 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요놈이 흉선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흉선에서 죽여버려요. 그래야 실전에 투입돼도 하잖아요. 그런 작동이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20대 중반 이후 지나면 그런 훈련을 시키는 흉선, 여기 있습니다. 흉선 기능이 자꾸 퇴화됩니다. 그런 원인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러면은 좋다 이거야. 그런 원인들이 있다. 그러면 사이토카인 분비가 적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제대로 예를 들어 암세포에 대항하는 T세포가 자기가 제 역할을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왜 그래? 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런 기능이 떨어지냐? 여기에 접근하는 것은 현대의학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동양의학도 그걸 갖다 제시를 했지만은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암 환자가 됐다라고 판정받으면 한의원 갑니까? 양의원 갑니까? 한의원 안 갑니다. 일단은 양방에 가서 다 하고, 나중에 뭐 보충해서 보약이나 좀 지어 먹을까 해서 한방을 찾죠. 자, 여기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경락에너지예요. 잠자는 면역세포를 깨우는 게 사이토카인이라면은 사이토카인을 갖다가 생성시키는 곳은 간이다. 그러면 간에서 그 에너지가 조건은 간 목경의 거름풍이라는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발현이 될 때는 그 사이토카인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되는데, 그것이 과잉될 때는 지나치게 많이 사이토카인의 작용력이 발생이 돼서 자가면역을 일으킨다. 또 그 조건은 간 목경의 거름풍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 사이토카인의 작용이 생성도 그렇고 작용도 떨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정리되어서 경락에너지를 설명한 곳이 잘 있던가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들이 이동을 하고 활동을 하는 데는 림프라는 곳이 필요한 겁니다. 림프관을 타고 림프액을 타고 흘러요. 암세포도 림프를 통해서 전이가 돼요. 그런데 림프 타고 가는데 림프 중간중간에 림프절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
만약에 림프관을 통해서 오는 세균이든 암세포 조각이든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걸 잡아서 2차적으로 없애는 것인데 왜 없애라고 놔둔 것이 제 역할을 못하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그 림프액을 타고 림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돌면서 이동을 하면서 몸을 지켜야 되는데 그 림프 순환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면역세포가 기능을 못하지요. 그 림프를 생성시키고 그것을 쫙 공급하는 것은 경락에너지 중에 태음격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체되지 않게 회수를 잘 해야 어떻게 해요? 림프가 고이지 않고 그 림프를 통해서 림프구들의 활동이 막히질 않는데 그게 만약에 회수가 잘 안 되면 거기서 막혀서 거의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상 면역 반응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한 것들이 경락 에너지를 통해서 다 그러한 작동이 일어나는데 이 면역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원인이 뭘까 들어가면은 쫙 해놓고 답은 없어. 근본적인 거. 암을 한번 겪으셨던 분들, 암을 예방하시고 싶은 분들, 우선은 이 에너지가 어긋나 있는 겁니다. 암은요, 혈관을 타고 전이하고 림프를 타고 전이해요. 묘하게도 그 혈관을 타고 움직이고 림프를 타고 움직이면서 몸을 방어하는 것도 어디에 그 면역세포도 그걸 통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혈관 속에 림프관 속에 암세포하고 면역세포가 같이 돌아다니는데도 이놈의 암세포를 못 잡는다 그러면은 이 면역이 어떤 상태예요? 구분을 못 하잖아. 못 없애고 있잖아. 특히나 림프절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몸의 생체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1번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경락 에너지도 그렇고 림프가 깨끗해야 림프 순환도 그렇고 혈액 순환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혈관은 정상적인 상태가 돼야 되고 림프관도 순환도 정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저체온 상태예요. 몸의 기초체온이 다 떨어져 있어요. 왜? 혈관이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림프관도 쪼그라들어 있죠. 순환장애는 당연히 있죠. 몸의 기초체온을 높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순환은 안 된다. 또 순환이 돼야 기초체온도 높아진다. 경락 에너지도요. 기초체온이 낮아지면 순환이 잘 안 돼요. 경락순환도. 그러니까 어떤 상태? 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 체온이 떨어진 상태는 또 무슨 상태냐?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에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혈관은 쪼그라들고 체온은 떨어지고 대신에 심장은 빠르게 뛰고 이 상태에서는 면역세포가 힘을 못 씁니다. 비정상의 상태가. 세 번째, 이 상태에서 우리 세포들은, 정상세포들은 또 뭐를 받아야 돼요? 면역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혈액을 통해서 피가 잘 가야 되잖아요. 피가 잘 가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암세포도 영양 공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이놈들은 지가 먹고 살라고 혈관을 갖다가 막 새로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놈들. 암세포는 자꾸 똑똑해져 가는데 그걸 없애는 면역세포들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멍청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면역세포가 멍청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그렇게 난리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안 한다니까. 예. 그래도 정상세포나 면역세포들은 또 암세포와 싸우려면 뭘 해야 돼요?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또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암세포는 산소를 무지 싫어합니다. 그런데 혈관은 쪼그라들어 있고 피는 적게 가는데 이게 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양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체 전반적으로 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죠? 항산화 물질들. 이거 암에 좋다 하는데요. 먹으면 뭐하냐? 소화시켜서 흡수시켜서 그것을 피를 통해 충분하게 공급을 시킬 수 있어야지.